자, 우리가 앞에서 당좌 자산에 대한 정리를 다 마치고 그것과 관련된 그 유형별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 나머지 다 풀고 재고 자산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당좌 자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중요한 내용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자, 19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과 대손에 관한 2020년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매출 채권이 뭔지 아시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금을 가리켜서 매출 채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우리가 결산 때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가 비용 발생되죠. 또 한 번은 언제 있을 수 있냐면은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부족하다. 예, 그때도 대손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를 여기서 찾아내면 돼요. 예,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상각비 발생은 언제 있느냐? 첫째, 결산 때. 추가 설정할 때 대손충당금 부족분을 추가 설정하는 거 있죠? 그때 대손상각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모자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손상각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더하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 대손충당금 기초가 10만 원이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3월 9일 날 매출채권 12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은 요 3월 9일 날 그렇죠. 대손 처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손 처리할 때 우리 회계 처리는 대손 충당금 차변에 10만 원 기록하고 모자라는 2만 원은 비용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지금 대손상각비 요 시점에 2만 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 20년 9월 9일 날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 7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이미 대손 처리를 해버렸는데 그 기업이 회생했다 이거예요. 회생해서 그 매출채권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이 7만 원은 차변의 현금이 되겠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으로 또 설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10만 원이 0이 됐다가 다시 요 7만 원만큼 플러스 되겠네요. 예, 7만 원. 자, 대손상각비하고는 아직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결산일을 맞이했네요. 이날 또 대손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죠. 매출채권 기말잔액은 1,000만 원이며 추정률, 대손 추정률이 1%다.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이요. 1%는 동그라미 하나 떼니까 10만 원. 10만 원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 이날 7만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 되겠죠. 여기 10만 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날 3만 원을 추가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3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3만 원이 가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숫자를 더하면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를 찾을 수 있다. 답은 2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월 9일 날 분계 또 여기 12월 31일 날 분계 쓸 수 있어야죠. 쓸 수 있어야죠. 예. 자, 3월 9일 날 분계. 3월 9일 날 분계.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3월 9일 날 분계를 누가 한번 써보시느냐. 3월 9일 날 분계. 여기다가. 자, 2만 원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날이에요. 3월 9일 날.
그걸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보세요. 자, 누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럴까요? 김소라 씨. 네. 아, 김소라 씨가 한번 해보시죠. 3월 9일 날 어떤 분계가 되죠? 그래서 차변에 대선 충당금 10만 원, 그렇죠. 대선 상각비 2만 원. 예, 차변에 대충이라고 그냥 줄여서 쓰겠습니다. 요게 10만 원. 그 다음에 예, 2만 원. 예. 대손 상각비가 5만 원. 맞았죠? 대변은 어떻게 될까요? 2만 원. 예, 2만 원. 네. 대변이 어떻게 될까요? 외상매출금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외상매출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묶어서 쓰겠습니다. 예, 외상매출금 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여기 내용에서 외상매출금이다 콕 찍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변이 대손충당금 10만원, 대손상각비 2만원, 대변의 매출채권 12만원. 요 분계가 가능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결산일은 말이죠. 결산일은 3만원의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12월 31일 분계를 누가 또 한번 써보시느냐 하면은, 자, 12월 31일 차변, 대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씨가 한번 해보실까요? 김영선 씨. 네, 한번 해보세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3만 원, 네, 대변의 대손 충당금 3만 원. 그렇습니다. 네, 추가 설정하는 거 대손 상각비 3만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3만 원. 그렇죠. 이렇게 1%는 10만 원인데 여기 7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3만 원을 추가 설정하는 분계 결산 때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9번과 같은 문제, 질문, 기출문제에서도 이거 많아요. FAT 1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대손상각비 나오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대손이 발생했는데 충당금이 부족할 때 부족분이 대손상각비. 결산할 때 추정률이 있는데 그 추정률을 곱하면 추정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있는 대손 충당금을 뺀 추가 설정 금액이 대손상각비. 예, 2번 나올 수 있다. 2번 내지 1번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네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구하라. 이걸 이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잘 따지셔가지고 회수액을 구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쫓기고 이럴 때는요, 갑자기 머리가 잘 복잡해져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라고 이렇게 T 계정을 하나 여러분이 시험지 빈 곳에다가 딱 T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자산. 우리 매출채권 배웠죠? 자산. 당좌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의 전기월은 차변에 오는가 대변에 오는가? 네, 자산. 자산은 어디서 증가합니까? 차변에서 증가하죠? 전기월도 차변에 있는 거예요. 증가하는 쪽에. 그래서 자산의 전기월은 차변입니다. 그것이 외상매출금이 됐든 상품이 됐든 간에. 자산의 전기월이라는 것은 전기에서 넘어온 거. 자산은 차변이에요. 그래서 요거 100만 원 여기다 쓰면 돼요. 차변에 적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중 대손처리액.
아까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 대변에 매출 채권 갔었죠? 그러니까 대손이 발생해서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만 원은 대변에 가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중 매출액 전액 외상 300만 원.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다는 거죠. 외상 매출금 자산 발생했다? 차변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 자산의 증가는 차변. 여기다 차변에다 적어줘.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외상 매출금의 차기 2월이다. 우리가 전기 2월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차기 2월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반대쪽. 전기 2월의 반대쪽. 그래서 이 차기 2월이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의 기말 잔액입니다.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말 잔액이. 그래서 여기 차기 2월 160만 원. 예. 차기 2월을 적었을 때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차변의 합계 400만 원 나오죠. 대변의 합계도 4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대변에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바로 회수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400에서 170 빼면 되죠. 여기서 합계가 400이니까 400에서 170 빼면 200 얼마예요? 230인가요? 230만 원이다. 4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T 계정에다가 무조건 차변 대변 배치를 해서 차액을 딱 구하면 그게 답이 된다. 네.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기를 권장해요. 네. 꼭 이렇게 안 해도 풀 수는 있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외상매출금 전기에 넘어온 게 100만 원이 있네. 대손이 발생해버려서 그럼 외상매출금 못 받는 그럼 90만 원이 됐네. 이렇게 그때 계산하면 되죠. 네. 90만 원에서 외상매출금이 전부 또 발생했네. 390만 원 됐네. 그 다음에 차기 2월 390만 원 중에서 X는 받고 요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네. 예. 그럼 390에서 요거 160을 빼는 거죠. 그랬더니 230. 그렇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가면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죠. 근데 그게 이렇게 잘 판단이 오락가락 할 수가 있어요. 더할 거를 더하지 않고 더할 걸 빼준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칸에다 채우면 좀 그런 실수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T계정 이용하시는 걸 권장한다. 다음 21번.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외워서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발생주의에 의해서 결산 때 수익과 비용을 결산 정리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결산 정리하는 그 회계 처리가 있는데요. 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연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발생시키는 작업이 있는데요. 외우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연시킬 때는 계정 과목이 선자 돌림이고 발생시킬 때는 계정 과목의 앞자가 미자 돌림입니다. 반드시 이연시킨다 그러면 선자 돌림, 발생시킨다 그러면 미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예 외워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데 요런 객관식 문제 맞출 때는 이게 더 수월해요. 그냥 암기식으로 이연 선자 돌림만 찾아야 되겠다. 이연 발생 미자 돌림으로 된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자,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찾아라. 자, 선자, 미자는 아니고 선자 여기 있죠? 선자, 여기 미자 아니죠? 미자 아니죠? 선자. 답은 1번. 예. 두 개가 다 선자여야 돼. 절대 미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암기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풀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왜 선급 비용이 2연이냐? 선급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죠. 예, 여러분. 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선급 보험료는 비용의 2연에 해당이 돼요. 비용의 2연. 이게 선급 보험료. 선급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을 쓰기도 하지만 선급 비용으로 그냥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더존 프로그램에서 지금 제가 더존 프로그램을 회사를 하나 실행을 해놨는데 차변에 가령 차변에다가 선급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선급 보험료는 없지 않습니까? 예. 선급으로 검색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선급 비용은 있지만 선급 보험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이 보험료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이자 비용도 있다고 하면 이 선급자 들어간 비용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선급 보험료, 선급 임차료, 선급 이자 비용. 예, 비용 개정 과목에 앞에 선급을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힘들죠. 그렇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결산 수정할 때 한 번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비용을 다 통합해서 선급 비용. 그럼 이 안에 선급 보험료도 해당될 수가 있고, 선급 임차료도 해당될 수가 있고, 선급 이자 비용도 해당될 수 있고, 네, 다 선급 수수료도 해당될 수 있고. 수수료 비용. 네. 자, 그래서 선급 비용과 같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급 보험료.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겁니다. 보험료니까 10월 1일 날 자동차 보험을 1년치를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의 만기는 내년 9월이 만기예요. 그러면 2020년도 결산 시점에서 보면은 9달치의 보험료가 내년도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월 1일 날 비용 처리를 1년치 했던 것 중에서 9개월치를 선급비용, 차변에 처리하고 대변에 보험료 취소시키죠. 어제도 여러분 그거 예제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게 비용의 이연입니다. 그러면 선수 수수료는 뭐냐? 자, 우리가 수수료에는 수수료 비용이 있고 수수료 수익이 있는데 여기서 선수 수수료는 선수 수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익도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수료 수익, 이자 수익,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수익이에요. 그러면 선수 임대료, 선수 수수료 수익, 선수 이자 수익 이걸 다 만들어 놓느냐?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선수 수익, 선수 수익과 같아요. 이게 선수 수익과. 자, 아까처럼 그 개정 과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수 수익은 있지만 보다시피 지금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선수 수수료가 없죠. 그러나 만들어 쓸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그러나 대개 우리는 선수 수익으로 선수 수수료, 선수 임대료 이걸 다 통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보기 2번에 있는 이 선수 수수료는 선수 수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 내용이 수수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수수료는 이건 부채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 이건 안 배웠어요. 선수 수익에 대한 거는. 그러나 여기 선급 비용은 우리가 당좌 자산에서 배웠습니다. 선급 비용, 선급금과 선급 비용 거기에서 이거 배웠죠.
근데 선수 수수료는 부채예요. 네. 차기 거를 미리 받은 겁니다. 차기 거를 미리. 그러면 당기의 수익이 아니니까 이걸 내년도 수익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기의 수익에서 취소시키고 차변에 수수료 수익 취소시키고 대변에 선수 수익 해가지고 내년도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연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거고 여기는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개정 과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따져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겠으나 단순히 이렇게 개정 과목을 딱 놓고 이연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찾아라 그러면 아까 암기식 이연 선자다 요걸 기억하셔라. 비용과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개정 과목을 찾아라 그러면 미자를 찾으셔라.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문제. 손익의 결산정리 분계와 관련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아까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인데 기억이 부채라는 얘기예요. 부채래요. 그럼 혹시 아까 선수수익 그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억. 예. 아까 부채, 아까 앞에 문제에서 부채가 선수수익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연이래요. 이연. 딱 맞았네. 자, 이연이 선자 돌림이라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이연은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이다. 근데 수익이 이연이니까 당연히 기억은 선수 수익 개정 과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 선수 수익 1번과 3번이 현재는 맞았어요. 자, 이제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자산이래요. 자산. 근데 이것도 이연이네. 이연. 그러면 선자 돌림의 이연 선급 비용. 아까 선급 보험료. 아까 앞에 문제의 선급 비용이에요. 이게 바로. 비용의 이연이니까 선자 돌림에 비용 들어가니까 선급 비용. 그래서 1번. 답이 1번이다. 자, 다음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속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네. 자, 이동통신업계 회계처리 기준의 논란. KTF는 기존 보조금과는 달리 가입기간을 예상할 수가 있고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받는 의무 약정 보조금을 투자비나 연구개발비처럼 자산으로 처리한 뒤 상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18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해당 월에 한꺼번에 비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을 24개월간 월 7,500원씩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KTF 관계자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따르면 조건부 보조금은 차산이 될 수 있어 비용도 나눠 처리하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네, 의미가 있는,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 KTF 통신사란 말이죠. 통신사는 고객이 통신을 사용해 줘야 수익이 나오는 회사란 말이에요. 네? 가입자가 있어야. 근데 이 돈이 의무 약정 보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18만 원을 보조해주면 여기 보니까 24개월이니까 2년인가 봐요. 2년을 고객을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년간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못 간다. 만약에 가겠다 그러면 위약금을 받아서 여기 18만 원 보조해 준 거 다시 돌려받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렇다면 이 회사 입장에서 이 18만 원은 단순히 그 달에 전부 비용 처리할 내용이 아니다. 왜냐면은 보조금 주는 달에 그 통신 가입자가 수익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날 보조금 주는 달 가입을 해서
앞으로 24개월간 우리 회사에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핸드폰이니까 여기 보조금도 그 수익이 발생되는 시기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제 우리 무슨 대손 충당금 설정에도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그런 의도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그게 부합된다고 그랬죠. 2020년도에 매출액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 거기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내년에 매출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대손이 나는 것은.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 이 밑줄 짚은 분 18만 원의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게 뭐겠느냐? 자, 비용을 지금까지 이게 비용 처리했다는 건데 이 비용을 비용 처리했는데 이 비용을 뭘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죠.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게 바로 선급 비용입니다.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게. 네, 우리가 보험료 미경과분을 내년 보험료로 반영하려고 선급 비용 처리해가지고 내년에 반영하죠. 이 18만 원도 선급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18만 원의 보조금을 줬던 것을 그 달에 비용 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24개월간으로 나눠서 처리하려면 이것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선급 비용.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용을 자산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선급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도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말고, 이건 문제를 조금 어려운 스타일로 낸 거고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냅니다. 만약에 보험료 1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딱 내요. 보험료 18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면 차변에 보험료 18만 원 비용 발생, 대변에 현금 18만 원 자산 감소, 이렇게 처리할 거죠. 네. 그런데 문제에서 가로 열고 자산 처리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료로 처리하려고 했더니 문제에서 자산 처리하라, 보험료 대신에 선급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것 할 때는 선급 비용으로 개정 과목 바꿔주면 됩니다. 보험료 대신에.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답입니다. 선급 비용이다.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대화 내용에서 갑회사가 계약금을 입금했을 때 갑회사가 분계할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자, 갑회사가 계약금을 입금했다. 그럼 선급금이죠, 뭐. 네. 차변에 선급금, 계약금 입금했으니까. 네. 여기 문제에서 이미 답을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갑회사가 계약금을 입금했을 때 갑회사의 차변은 선급금, 대변에는 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되겠죠. 네.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갑회사에서 갤러그 스마트폰 100대를 대당 만원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뢰사가 재고가 80대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럼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금 확인했고요. 3일 후에 80대 배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날 50만원 입금했을 때 분계가 차변이 선급금,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거, 선급금 50만원, 대변은 입금했으니까 예, 보통 예금 50만원, 이런 분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이다.
다음 문제. 결산을 하면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수정분계를 누락했답니다. 네. 자,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을 누락하면은 그 해에, 그 결산한 해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처리된 거죠. 네, 그렇죠? 이로 인한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험료는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왜 굳이 이런 말을 넣어놓느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료 지급하면서 자산으로 처리할 것 하면은 차변에 선급비용 이거 잊지 마세요. 네.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돼요. 보험료, 차변에 보험료.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결산 때 미경과분 보험료를 빼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에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이 과대해지고 비용이 커지면 당기 순이익은 과소. 당기 순이익은 과소. 자, 당기 순이익이 작아지면 기말에 결산이 마치고 나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자본도 과소. 이렇게 일어나죠? 자, 비용 하나 때문에 비용이 원래보다 커지게 되면 순이익은 작아지게 되고 순이익 작아진 것만큼 자본도 작아지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이런데 이 비용에 그 차변에 오는 게 선급비용이잖아요. 결산 때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선급비용이 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을 빼먹었으니까 과소. 자산 과소. 이렇게 영향이 이렇게 네 가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영향을 바르게 찾아내면 됩니다. 자, 1번에서 보면은요. 당기순이익이 자산이 모두 과대. 틀렸어요. 과대가 아니라 전부 과소죠. 과소. 그 다음에 2번 당기순이익 자산 모두 과소. 맞죠? 예, 2번이 답이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산 사항을 누락시켰을 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도 제법 잘 나오니까요. 이런 판단이 여러분 가능하셔야 돼요. 왜 이런 판단이 가능하냐면 이게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 수정 분계가 분계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이 보험료거든요. 미경과분 결산 수정 분계할 때 분계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급비용이 뭐예요? 차변의 선급비용은 자산 증가지 않습니까? 자산 증가. 근데 이걸 누락시켰으니까 자산 과소라 이렇게 한 거고. 또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 취소잖아요. 비용을 취소시킬 때 비용 계정 과목을 대변에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취소를 안 시켰기 때문에 비용 과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산 과소는 자기 혼자 끝나지만 다른 계정에 영향을 안 줘요. 자산 과소는 그냥 자산 과소일 뿐이에요. 하지만 비용과 수익은 세 가지, 자기를 포함해서 세 군데에 영향을 줍니다.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감소하고 자본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소, 작아진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야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분석을 해내야 돼요. 자, 26번으로 가볼게요.
3월 1일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원. 자, 3월 1일 날 1년치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2020년 결산 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보험료 결산 수정 분계를 누락시켜버렸네요. 네, 그러면은 누락을 어떤 거를 누락시켰는지 누락된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누락된 분계. 자, 그러면 미경과 보험료가 몇 달치인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미경과 보험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달치인지. 나지수 씨. 나지수 씨 어디 계시죠? 저기. 미경과 보험료가 몇 달치죠? 그렇죠. 2달치입니다.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니까 2달치. 자, 그러면 한번 2달치. 나지수 씨가 한번 분계 한번 해볼까요? 차변이? 네. 그렇죠. 네. 선급비용 20만원. 대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 분계를 누락했다라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위의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비용을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누락시켰어요. 예, 자산 과소. 저쪽에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누락시켰어요. 비용 과대, 당기순이 과소, 자본 과소. 자, 일단 금액이 20만원은 다 맞았어요. 밑에서 금액이 다 2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여기서 지금 영향을 미치겠느냐 했는데 비용을 취소시켜 이거 맞았네. 이거 1번. 예. 자산은 누락시켰으니까 과소가 돼야 되고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당기순이익이 과소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과 수익은 달라요. 예. 그리고 부채 관계 없는 거예요. 부채하고도. 예. 그래서 1번이 답인 것입니다. 1번이 답이다. 다음에 27번 보시면요. 주식회사 한공은 2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72만원을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2월 달에. 예. 주식회사 한공의 김 대리는 20년 12월 31일 결산 시 보험료와 관련된 결산정리 분계를 누락하였다. 네, 좀 똑같은 문제예요. 네. 다음은 공부장과 김 대리의 대화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누락한 결산정리 분계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부장님. 결산정리 분계를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이 과로되었습니다. 예,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됐을까? 아까 위에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과소돼 있죠? 과소. 근데 과소가 2개 있는데 하나는 66만원, 하나는 6만원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봐야 돼요. 몇 달치를 이연시켜야 되냐면은 한 달치네요. 한 달치. 그죠? 네. 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니까 한 달치. 자, 1년에 72만원. 한 달치는 얼마일까요? 예, 6만원이겠죠? 66만원이 없죠. 한 달치가. 그래서 6만원 과소계상 4번이 맞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가볼게요. 주식회사 한공은 9월 1일에 정기예금 2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9월 1일 날. 그리고 12월 31일에 행할 결산정리 분계로 오른 것은
미수이자는 월할 계산할 것. 네. 그리고 만기는 내년 8월 말일이 만기고 연 이자율은 12%이며 이자는 만기 시 원금과 함께 수령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산 때 수익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발생주의니까 내년 8월 말일 날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단기 것은 단기 결산 때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게 몇 달이냐면은 9월 1일 날 예금을 했으니까 9, 10, 11, 12 9, 10, 11, 12 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월치 이자를 계산하면 되죠. 4개월치 이자 계산할 수 있죠. 자, 원금이 200만원 원금이 200만원 연 이자율 12% 그리고 4개월치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0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돼요. 아시겠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0만원을 연이자 12%로 4개월치 이자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4개월치 이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0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4 나누기 12 이게 4개월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죠. 계산해 보세요. 네, 배자연 씨 얼마 나와요? 3만원? 아, 8만원 나오니까? 예. 8만원이 일단 답이 되겠군요.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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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원. 자,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수익 발생. 발생은 아까 미자 돌림의 개정 과목 써야 돼요. 미자 돌림. 예. 그러면 미자 돌림 들어간 거 혹시 2번하고 3번 중에 2번밖에 없죠? 예. 이렇게 분개해야 돼요. 자, 내년 8월에 받아야 될 이자니까 현재로서는 미수수익 자산입니다. 미수수익 자산 증가. 그러나 단기 거니까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이자 수익, 수익 발생.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결산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결산 정리 분계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단기 발생시켜야 될 이자가 몇 달치냐 그 이자를 먼저 계산하시고 예, 수익을 발생시키는 개정 과목은 뭐다? 미자 돌림이다. 미자 돌림. 그리고 하나는 대변의 이자 수익 개정 과목 그 수익 개정 과목 그 자체가 와야 되고 반대쪽에 미자 돌림인 개정 과목이 와야 돼요. 예, 선자 돌림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수익 발생 이런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28번과 같은 문제 그리고 앞에서 보험료 나오는 선급 비용과 같은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잘 연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비용 처리했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12월 31일에 행할 결산정리분계로 옳은 것은 월할 계산한다고 해라. 그러면 몇 달치를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됩니다. 보니까 몇 달치를 이연시켜야 될 것 같아요? 3개월이네요. 그렇죠? 네. 3개월치 보험료 이연시키는 분계 거기 몇 번에 있습니까? 1번에 있네요. 네, 1번이 답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0번. 주식회사 보배는 2020년 10월 1일에 사무실 임차료 1년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 12월 31일 결산정리 분개로 오른 것은 이게 뭔가요? 10월 1일 날 임차료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변의 보통예금. 네. 보험료하고 지금 성격이 같아요. 임차료도 보험료와 비용이니까. 네, 임차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네. 뭐 내년으로 이연시켜야 될 임차료는 9개월치죠. 9개월치면 90만 원. 자, 90만 원을 이연시키려면 단기의 비용은 빼줘야 되고 자산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90만 원 차변에 선급 비용이 있어야 되겠죠. 3번입니다. 3번. 4번, 1번은 거꾸로 했어요. 1번은 비용을 단기에서는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비용을 더 발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20에다가 90이 더해져서 임차료가 210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죠? 대변의 임차료 90만 원을 기록해줘야 120에서 90을 뺀 30만 원 그것만 단기의 임차료로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겠죠. 네, 10월 달부터 임차했으니까 3개월치만 가야 맞단 말이에요. 11, 12. 그래서 임차료 여기 발생했던 거에 반대쪽인 대변의 임차료를 취소시켜주는 분개를 하는 겁니다. 자, 31번.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2020년 11월 1일 향후 6개월의 보험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1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어디 6개월에 30만 원이니까 한 달에 5만 원. 맞네요. 여기 단기 것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니까 결산 수정 분개 하게 되면 단기 것만 가죠. 그러니까 2달치니까 10만 원 맞았고 2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 비용은 20만 원이다. 4달치니까 20만 원 맞죠? 예, 2021년도가 선급 비용이 됩니다. 다음에 12월 31일 분개는 차변의 선급 비용 20, 대변의 보험료 20 맞았네요. 4번 틀렸습니다. 단기분 보험료는 10만 원이죠. 예, 틀렸죠. 자, 다음은 32번. 32번 좀 복잡해 보이니까요. 몇 문제 좀 남았나요? 2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2문제 풀고 쉽시다. 그러면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자, 수정 전이지만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선급 임차료 자산. 이게 선급 임차료니까 선급 비용이에요. 선급 비용 자산이에요. 있고 또 임차료 450 비용이죠. 이거는 네, 자산과 비용을 지금 두 개를 보여주고 자료 2 결산정리사항.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 8월 1일에 1년치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선급 임차료로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임차료 지급하고 자산 처리했어요. 나머지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상기 결산정리 사항을 반영한 후에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결산정리사항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자, 8월 1일 날 내년도 7월 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그것을 3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1년치니까 30만 원을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12로 나눠봅시다. 30만 원을. 한 달에 얼마씩인지. 그랬더니 25,000원이 나옵니다. 월 25,000원이네요.
월 25,000원씩인데 이걸 자산 처리했군요. 그러면 결산 때 기간이 지난 것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과분을 비용 처리해야 돼요. 경과분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경과분을. 자, 그러면 경과분은 금액이 얼마일까요? 금액이 경과분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김지혜 씨. 경과분이 얼마일까요?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몇 달이 경과했죠? 몇 달치 계산하셨죠? 아, 그렇죠. 8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8, 9, 10, 11, 12 하면은 5개월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5 하면은 12만 5천 원 맞습니다. 경과분이 12만 5천 원. 이것을 비용 처리해야 돼요.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 임차료로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해주는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분계를 한번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 대변. 네. 계속 김지혜 씨가 한번 해보죠. 12만 5천 원을 비용 처리하는 분계, 결산 수정분, 그게 결산 정리 사항인데, 차변이 개념 과목이 뭘까요? 비용. 차변이 비용 개념 과목? 아니지. 임차료죠. 그냥 임차료. 임차료. 이게 지금 임차료니까. 차변이 임차료. 12만 5천 원 되죠. 대변은 뭐가 될까요? 네, 선급 임차료. 대변이 선급 임차료. 12만 5천 원. 이 분계가 결산정리사항 분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분계에 의해서 이 900만 원과 요 450만 원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따지면 됩니다. 자, 먼저 차변 임차료는 어디로 가요? 이쪽 임차료의 차변으로 가는 거니까 요 12만 5천 원이 일로 가서 더해져야죠. 자, 임차료가 462만 5천 원. 요 두 개 맞았어요. 3, 4번이 현재.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선급 임차료 요거 자산 감소시킨 거죠. 그래서 요 선급 임차료 900만 원으로 900만 원에 이쪽 대변에 와버리니까 요 900만 원에서 빼준다는 얘기죠. 12만 5천 원은 빼줘야 되죠. 네. 그러면 887만 5천 원. 네, 887만 5천 원. 900에서 요만큼 빠지니까. 답이 3번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요 결산 정리 사항을 여기 현재 결산 정리 전에 잔액에다가 여기서는 반대쪽이니까 이건 빼주고 임차료 이거는 같은 차변에 있으니까 이건 더해주고 하는 거죠. 비용 발생시켰으니까 비용에는 더해주고 자산 감소시켰으니까 선급 임차료에서는 빼주고 그러면 답이 3번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맨 나중에 푸는 겁니다. 아무래도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자, 시험하고 관계없이 이 문제는 잘 여러분이 연습하셔가지고 이해해 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게 결산 정리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문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33번째 문제, 당좌자산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은 결산 정리 사항 중 손익의 발생. 손익의 발생? 발생은 미자 돌림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발생에 따른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결산 정리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정말 발생이네요. 발생. 자, 발생은 미자 돌림입니다. 근데 재무상태표로 가는 미자 돌림이니까 자산 아니면 부채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가는, 손익계산서는 미자 돌림이 아니에요.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는 여기는 반드시 수익이 돼야죠. 네. 수익이니까. 그럼 미자 돌림에 수익 들어가는 건 뭐예요? 미수수익밖에 없죠. 미수수익. 자, 그래서 미수수익, 수익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답이 수익이니까 1번은 탈락, 보험료는 수익 아니죠. 2번 임대료, 임대료 수익 맞아요. 이자 수익도 수익 맞아요. 4번 이자 비용 탈락, 수익 아니니까. 그리고 뒤에가 미자 돌림이어야 돼요. 답은 2번이죠. 3번은 이자 수익, 수익까지는 맞췄어요. 근데 선수분이래요. 우리가 발생은 선자가 없습니다. 발생은 미자 돌림, 미수분이에요. 미수분. 그래서 임대료 미수분, 이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임대료 미수분. 그래서 여기는 미수수익이고 여기가 수익 계정 과목인 임대료가 이 자리에 들어가죠. 임대료. 칸을 채우기로 한다면 오른쪽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료, 그리고 차변에 여기 재무상태표에는 미수수익,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게 2번이에요. 네. 자, 뭐 아마 당좌자산 풀고 나서 가장 여러분이 지금 복잡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 즉 미수수익, 선급비용,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개념 과목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절반은 배웠어요. 선급비용 당좌자산에서 배웠고 미수수익 당좌자산에서 배웠습니다. 선급비용과 미수수익은 배웠고 다음에 부채 배우실 때 미지급비용과 선수수익, 미지급비용과 선수수익을 할 때 또 한 번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시게 된다. 네,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